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회화 전문 채널 애니쌤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제발 영어 공부하러 어학연수 좀 가지 마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자, 어학연수는 당연히 영어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어학연수를 가지 말해? 어학연수 자체를 가지 말라는 건가?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내 자녀를 나중에 어학연수를 보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러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학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영어 강사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유학파예요. 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그 영상 찍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캐나다 어학연수 다녀왔고 미국 대학에서 교환해서 4학년 생활했고요.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도 받았어요. 아니 지도 외국물 먹었으면서 왜 어학연수 가지 말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어학연수는 여건이 되신다면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영어 공부를 하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연습, practice를 하러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변에 어학연수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영어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죠. 못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어학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학연수에서 돌아왔을 때 수준을 한번 보세요. 과연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대부분이 기초로 갔다가 기초에서 조금 더 나아진 그 정도 실력으로 돌아오는 게 다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연이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나마 조금 늘었던 실력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 돈 아까야 어학연수 절대 가지 마. 그냥 여행이나 가.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잘못된 방식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어학연수를 갔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학연수 캐나다로 갔어요. 제가 캐나다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를 굉장히 못한 학생이에요. 가서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돌아올 때는 내가 상급자가 돼서 돌아오겠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 어학연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레벨 테스트에서 기초반이 나왔어요. 기초반 문을 딱 열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머 깜짝 놀래. 한종일 3국이 모여 있어요. 제가 한종일 아시아 3국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동양 국가들이 다 모여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영어를 다 못하잖아요. 그럼 답답해. 서로 얘기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한자를 써요. 한자를 써서 이 말이야.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이야. 한두 개로 표현을 서로 알아들어. 그러면서 말이 통해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안 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자로 저들은 의사소통을 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홈스테이를 가요. 홈스테이는 현지 하숙이죠. 가요. 그러면 이제 캐네디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의 대화를 껴서 그들과 얘기를 해야 내 영어가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기초자야.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표현 못해요. 자, 그러면 그 가족들이 아무리 천사표라고 해도 며칠 동안 계속 했던 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2, 3일만 해봐. 집에 와서 그들도 쉬고 싶은데 영어 못하는 외국인한테 계속 친절하게 그렇게 영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 줄까요? 아니요. 이제 한 며칠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피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한국인 유학생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돈을 주고 지금 현재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여기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음식도 맞지 않은데 내가 여기 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홈스테이 때려치고 나오기 시작하죠. 혼자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과 쉐어하우스를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한국인 유학생들이요. 야, 한국 애들끼리 방을 얻어서 산대. 그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아내. 그래가지고 1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맥주캔 한 100개를 사들고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이 술 파티가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늘어야 되는 영어는 늘지 않고 뭐 만든다? 살만 늘게 돼요. 진짜 여러분 5 사이즈로 출국을 했던 여학생이 귀국할 때는 77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허리 사이즈 32인치로 나갔던 남학생이 36인치로 귀국을 하기 시작하면 다 술살이에요. 다. 매일 밤. 자, 그들이 모여서 영어로 얘기할까요? 아니요. 한국어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기 외국에 가가지고 그 비싼 돈 써가면서 살만 늘고 영어는 안 늘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제대로 해서 중상급 이상의 실력으로 어학연수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내가 한국에서 쌓았던 그 인풋을 외국에 어학연수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웃풋으로 꺼내는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상급으로 갔던 분들은 아주 고급 실력자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초였던 분들은 가가지고 정말 아주 미비한 그냥 뭐 요 정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서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어 공부, 문법 패턴으로 연습하는 거, 미드를 보면서 듣고 따라하기 하는 그 공부를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든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서 하든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하고 프랙티스를 하러 어학연수를 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기초자인 분들이 다 그렇게 놀고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와, 내가 진짜 한국에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올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없이 하고 왔지라고 해서 후회해서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프랙티스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비싼 돈 주고 이 외국까지 나와서 왜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문법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냐 이거죠. 그건 어디서 했어야 돼요?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영어권 국가에 나왔으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과 어울려서 프랙티스를 해야지. 왜 방구석에 도서관에 처박혀서 문법이나 패턴책 구해다가 그걸 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너무도 다행히도 제 주변에 어학연수에서 이렇게 망한 케이스들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어학연수 가기 전에 정말 한국에서 1년, 2년 정도 어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랭귀지 스쿨에 가서 어드밴스드 레벨이 나올 정도의 영어 수준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겠다. 라고 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서 갔던 거고요. 저는 또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에이전시에 뭐라고 저는 요구를 했냐면 혼자 사는 할머니 캐네디언 그 집에 나를 배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과 말동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눠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할머니 캐네디언으로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집에 저는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마트도 가고 또 그 할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캠핑을 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실제로 캠핑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 밖으로 놀러 다니는 아웃고잉한 사람이긴 한데 잠자리만큼은 좀 편해야 된다라는 나름 잠자리 그 철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텐트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춥게 자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할머니랑 캠핑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아침잠이 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 그렇게 저를 깨워요. 그럼 저는 늦잠 자고 싶은데 그래도 무조건 눈을 부릅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디를 가냐면 주말에 캐네디언들 그 택가들 보면 그라지 세일이라고 차고 세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멀쩡한 물건인데 버리긴 아까운 물건들을 굉장히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이웃들끼리 소통하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나름의 굉장히 좋은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또 구경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맨날 같이 그라지 세일 가서 한 수십 집을 돌아요. 굉장히 또 재밌어요. 거기 가면 아 캐네디언들은 집안에서 이런 물건들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 물건은 뭐 언제 샀던 거예요? 이 물건 되게 귀엽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뭐 동양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 한국은 이래 뭐 다른 나라는 이래 이러면서 내가 또 알고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돼서 번호도 교환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영어 공부를 제가 한국에서 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갈 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서 중상급 이상, 최소 중급 정도는 그래도 영어 회화 실력을 만들어서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 알아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래야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거. 예. 핏대 세워 강조 드립니다. 영어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요거 잘 보세요. 한국에서 하고 가야 될 영어 공부는 자 일단 회화 문법책 있죠. 정말 문법을 위한 문법책. 테스트용 문법책 말고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한 문법책도 요새 서점 가면 정말 많아요.
회화 문법 애니쌤 TV 채널 안에도 있죠. 예, 우리 애니쌤 TV 채널에서 제공하는 회화 문법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회화 문법을 정말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시제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예문을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게 회화에 최고로 도움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패턴 영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요한 것들은 지금 애니쌤 TV에서 다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으로 문장 만들기 훈련 열심히 하시면서 예문들 큰 소리 내서 따라 읽으면서 암기하기, 이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제가 정말 또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드. 그래서 미국 드라마로 듣고 말하기 집중 훈련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고 가시면 현지에 가서 정말 나 너무 공부 잘하고 왔다, 진짜 잘했어, 내가 애니쌤 얘기 듣기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마 감사 이메일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3단계 정도는 준비를 1년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진짜 좋고요. 자, 그래서 중상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만들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영어권 국가로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이건 어떤 랭귀지 스쿨을 다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현지인들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꼭 하세요. 밖에 나와서 같은 나라 사람들과 쉐어하우스에서 하면 여러분 100% 망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 파티 말씀드렸죠. 현지 가족들과의 생활, 그리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할머니가 말수도 적고 성격도 까칠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 집에서 나오면 돼요. 나와서 또 다른 홈스테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나랑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현지에 갔는데 그 홈스테이 가족과 내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알아보세요.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요. 랭귀지 스쿨 가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홈스테이 살아? 홈스테이 너 좋아? 그 좋다 그러면 걔가 나가는 날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쉽진 않겠지만 한국인들과는 최대한 멀리. 그리고 어학연수는 길어봤자 1년이잖아요. 그렇죠? 단 뭐 몇 개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6개월 또는 1년, 길어봤자 정말 1년 정도인데 그 1년 한국인들과 한국말 안 한다고 여러분 한국말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만, 짧은 기간이니까 좀 참고 최대한 영어를 쓸 수 있는 외국인,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충분하게 늘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지에 가면은 내가 알아보기만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내가 가게 되는 그 지역에 유니버시티,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서 가보시면은 봉사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거기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커뮤니티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같은 데 가면요,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현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와 한국어를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게시판 같은 데 가면은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미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한국어 쓰고 하루는 영어를 쓰고 서로 돈 안 들고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또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 또 그 사람의 친구까지도 연결해서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늘리기에도 좋고 또 거기서 문화를 배우기도 좋고 또 친구들 생기면 외롭지 않고, 최대한 현지에 나가셔서는요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언어는 더 많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가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가는 거,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practice, 영어 연습을 하시라는 거. 방구석에 앉아있고 도서관에 앉아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현지인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영어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time. Bye bye.